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치킨이나 피자를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왜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까요? 사실 우리 체질이란 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살 안 찌는 체질 되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과 아침에 소금물 먹기입니다. 사실 살을 빼려면 먹는 것보다 굶는 시간, 즉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가져가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왜 하냐면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을 때는 들어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쌓여있는 지방 에너지를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삼시세끼 게다가 간식까지 틈틈이 먹기 때문에 이 지방 에너지를 사용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로만 생활하게 되고 우리의 지방은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으니 지방을 쓰게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배고프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긴 공복 시간에서 오는 배고픔이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소금물입니다. 왜 이 소금물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 뇌에는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본능들을 조절하는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배고픔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이상하게 배고픔이랑 갈증을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건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배고픔을 느낀다면 이 소금물을 먹어주면 배고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왜 아침에 소금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 몸이 아침에 굉장히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잘 때 1리터 이상의 수분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배고프네 하면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소금물을 먹어주면 그걸 완화하면서 배고픔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물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해서 스트레스 폭식도 줄일 수 있고요.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시면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린다,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이것도 소금물을 먹으면 굉장히 완화가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아침 그리고 틈틈이 배고플 때마다 소금물을 먹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아침 7시까지는 절대적 단식을 가져가고 그게 익숙해진다면 14시간, 16시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있고 점심 12시에 첫 끼를 먹고 6시에 저녁 마지막 끼니를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소금물을 먹어주니까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소금물을 만들 때는 1리터당 소금 한 티스푼씩을 넣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이게 너무 많이 넣다 보면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맞춰가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내가 짜게 먹는다면 소금물이 본인한테는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짜게 먹는다면 그냥 물만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점점 우리의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덜 찌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아침에 소금물을 먹을 때 올리브유도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먹으면 포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포만 호르몬이 그 유명한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GLP-1이에요. 이 호르몬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배부른 느낌이 오래가게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 한 잔을 먹고 올리브유를 먹어주면 배고픔도 사라지고 살도 빠진다.
처음에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했다면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 주시고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이상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먹으면 이것도 기름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너무 많다, 어떤 오일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시중에 나와 있는 괜찮은 오일들 모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도 모든 분들에게 맞는 건 또 아닙니다.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좀 가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기버터입니다. 기버터는 정제버터인데 우유 단백질이랑 수분을 제거해서 굉장히 속이 편하고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나 씨앗류,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 이런 견과류들이 있는데 요즘은 하루견과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이 나한테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대로 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버터나 아니면 견과류 등을 드시면 포만감이 유지되고 살이 빠지게 된다. 마지막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아, 또 지겹다, 뻔한 얘기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비에 좋은 거? 칼로리 낮은 거? 맛대가리 더럽게 없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근데 식이섬유의 진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바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 몸의 지방은 빠르게 타고 에너지도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활동을 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식이섬유를 먹으면 이 미토콘드리아한테 뭐가 좋은 걸까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AMR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이 효소는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이섬유 안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미토콘드리아에게 더 빨리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덜 찌고 그리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냐? 하루 기준 20에서 25g 이상의 순수 식이섬유를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이섬유는 순수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에 대한 표도 고정 댓글에 정리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하루에 20에서 25g의 순수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과 소금물 먹기로 편안하게 공복 시간 유지하기.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 혹은 대체 제품으로 포만감 유지하기. 세 번째,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덜 찌는 몸 만들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힘든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 녹이더라도 우리 몸은 점점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진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살이 안 찌네 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오늘 영상에 대한 자료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